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관심 종목을 들고 찾아온 떡볶이를 좋아하는 남자 방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심 종목에 쫓겨다니는 정 소장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냥 바로 왜 안 달려오셨나요? 아까처럼. 그렇게 하라며. 와, 와 이제 화를 내시네. 와 무섭네요 진짜. 아, 맨날 쫓겨다녀봐. 네. 아 제가 이제 이번에 제가 또 관심 종목을 말씀드릴 그러게. 타이밍인데 비슷하게 또 친환경 쪽 응. 또 수혜주 쪽이에요. 저도 이번에. 신기하다 말이야.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주가 뭐 주식 시장의 어떤 뭐 움직임들을 보면 섹터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요. 예전보다 좀 주기가 짧은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게 급등하고 그렇지. 급락하고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비슷한 뭐 같은 섹터는 아니지만 같은 테마군에 묶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밀고 땡기고 하는 거지 뭐. 밀당 같은 건가요? 그렇지.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사실 이제 친환경 분야의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이거든요. 그 정부에서 이게 뭐 친환경이라는 게 환경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자원 낭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하잖아요. 내년에 이제 대선을 또 앞두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공약이 이 친환경 정책이잖아요. 아, 왜 이렇게 길게 가는 거야? 그래서 종목이 뭐야? 아 제가 말이 많아졌나 봐요. 이 그거거든요. 바이오 디젤. 바이오 예 오. 알고 계시나요? 아, 바이오 디젤 좀 알지. 바이오 연료 생산하는 것 중에 오. 하나인데 JC 케미칼이라는 회사예요. 사실 뭐 1위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3위인데 1위가 SK 케미칼, 그다음에 2위가 애경유화, 예, 3위가 애경유화. 예, JC 케미칼인데 이런 이제 바이오 쪽 그 연료를 영위하는 사업군은 기본적으로 정유사를 다 보유하고 있거나 그렇겠지. 주유소를 가지고 있거나 네, 여기 이 회사는 한국석유라는 예, 해주주가 유통 사업을 같이 하고 있구만. 예,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해주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바이오 연료는 사실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이제 바이오 경유, 그다음에 바이오 중유. 중요. 예. 바이오 경유는 자동차랑 선박용 예,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바이오 디젤을 일반 디젤 차 있잖아요, 경유차. 경유차는 무조건 이 바이오 디젤을 혼합을 해야 돼요. 예. 근데 혼합 비율을 얼만큼 하느냐가 사실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지금 그 이를테면 주유소에서 파는 디젤이 모두 다 혼합된 거라는 거야? 네, 그렇죠. 오, 그 부분 나 처음 알았네요. 이게 지금 현재는 3%예요. 혼합해야 되는 게. 근데 지금 이제 6월이잖아요. 7월부터 3.5%로 상향이 돼요. 이 주기가 보통 한 3년 정도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정부에서 2030년까지 그 5%까지 올리겠다라는 이제 지금 계획을 발표하게 했는데 저희 우리나라 말고 타 선진국을 보면 평균 7%에서 10% 정도 돼요. 혼합 비율이. 그럼 우리는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거죠, 현재.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정부 정책 그렇지.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성장성이 있다. 예, 지금 주가가 사실은 좀 높아요. 예, 그건 좀 이따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중유. 중유는 뭐냐면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기름이에요. 그렇겠지, 중요. 예, 그게 이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라는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쪽에 에너지를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수혜를 입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큰 회사를 뺀 이 세 번째 기업, 3위 기업 아, 3위. 예, 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장단점이 있기는 하죠. 예, 좀 종목 자체가 가벼우니까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 고점이니까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하고요. 근데 사실 바이오 디젤이 예전에 한 3년 된 것 같아. 굉장히 히트를 쳐서 그러는데 그 바이오 디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 이제 콩이나 네, 옥수수나 이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친환경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빈곤 국가들한테 이 어떻게 보면 식량 그 조달 비용을 올린다. 그래서 오히려 욕을 먹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 근데 혹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 지금 이 이제 JC 케미칼은 그 인도에
그 자회사로 팜 농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팜유예요. 팜유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말씀드리자면 다행이네. 그렇죠. 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네. 진짜. 규모가 꽤 커요. 뭐 굉장히 커요. 아무튼 뭐 제가 공부한 내용으로는 여의도의 30배가 넘는 정도의 규모의 예, 농장인데 이 자회사가 사실은 그 몇 년 전까지 1, 2년 전까지는 적자였어요. 예. 그리고 이게 열매를 맺고 이거 에너지화 시키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적자였는데 이제는 흑자로 전환하면서 매출에 수익의 어떤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 예,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되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발전을 하면 네. 한편으로 돈은 벌지만 네. 그 어떤 빈곤국이나 아니면 기아의 빈곤을 몰아내는데 기아를 몰아내는데 어떤 그 커다란 장애물 역할을 했다 그런 비난도 받았거든. 근데 여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팜유를 예, 사용하니까 팜유를 사용하죠. 어떤 뭐 식량이나 주식하고는 상관이 없이 네. 주로 먹는 어떤 식료품하고는 상관이 없는 네.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비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부분도 있겠네. 그렇죠. 제가 지금 일단 이 회사를 주목하는 거는 일단 매출액은 점점 성장을 했는데 최근에 1분기 실적을 보면 30%의 매출액이 성장이 됐고 주목하는 것도 영업이익률이 90%가 성장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대단하네. 예, 금요일 날 또 마침 상승 떡볶이 장대 떡볶이를 만들면서 좀 많이 근데 상승을 많이 했어요. 제가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JC 케미칼 네, 섹터가 바이오 예, 예, 있는 거예요. 발전의 바이오 쪽. 그 이게 와우 이 보니까 아까 발전의 한국전력 예, 같은 발전 섹터네요. 그러네. 바이오 발전이다 이 말이지. 그렇죠. 바이오 쪽에 있는 발전 섹터. 자, JC 케미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자, 말씀을 딱 드린 대로 고점이잖아요. 네, 고점이기도 하고 또 금요일 날 9.6% 상승을 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단은 매수 관점. 그러니까 저는 매수를 했지만 매수하지 않은 분들한테 제가 관점을 좀 드리자면 이때도 보면 꼬리를 만들고 나서 예, 음봉을 만들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단타를 치시는 분,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장기 투자니까 일부 매매 일단 들어가시고 신호 보면서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분산 투자로 예, 매수하시는 뭐 현재 시점에서 바로 매수하더라도 분산해서 들어가시면은 성공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요때 이후에 급등을 하고 살짝 조정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예, 저는 상승할 거라고 지금 믿고는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폭이 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조정을 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시장이 박스권을 돌파해야 이제 안심하고 막 장기적인 상승을 외칠 수가 있는데 예, 기업 정보 보시는 거죠. 봐야겠는데. 매출액 예. 오, 매출액이 성장성이? 많이 그렇죠. 성장성이 엄청 높죠. 점프라는 점프를.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부채 비율 대비 뭐 유불 보면은 예, 뭐 충분히 그렇죠. 감내할 수 있는. 예, 그 정도는 되죠. 그러니까 다른 엄청 좋지는 않아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 그렇지. 예, ROE도 높은 편에 속하는 쪽이고요. 지금 이때 높은 편이 아니라 뭐 엄청 높네요. 예, 분기별로 보면 엄청 높잖아요. 제조업이 뭐 ROE가 10%가 넘으면 대단한 건데 이제 지금 보면 역시 차트에서 보다시피 이게 이제 PBR이 장부상 장부가 대비 지금 주가인데 이게 이제 조금 일반적인 제조업에 비해서 높은 편이네. 지금 사실 아까 저 이전 얘기해서 그렇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0.2야 0.2. 장부가 대비 20%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지금 PBR이 1.4, 1.45 그러면 1.5인데 좀 센 거지. 뭐 양호한 종목이라고 보는데 현재 위치가 예, 신고가다 보니까 예,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는 그거죠. 이제 비중 저는 축소 일단 첫 번째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일단 일부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추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 얘기한 대로 진짜 그 뭐랄까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실적이 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뭐 실적을 어떻게 보면 네. 담보해준다
그러니까 주가를 담보해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7월부터는 또 혼합 비율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네. 높아지면 또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고. 그 0.5%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지. 예, 거의 20% 30% 이상의 매출 상승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JC 케미칼 특급 칭찬 종목인가요? 오랜만에 여쭤보네요.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여쭤보는 거야? 어떠신 것 같나요, 종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그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아까 우리가 한전 그러니까 한국전력 네.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장기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 그만큼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그렇죠. 네. 성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아무리 친환경 소재의 어떤 그런 제조업이지만 디젤이라는 또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뭐 알다시피 지금 2025년부터는 뭐 디젤 차 자체가 단종될 가능성이 높은 내연기관 상황이니까 차를 생산을 하지 않는다.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냐라는 측면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은 뭐 지금 2005년 얘기를 지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염두에만 두셔라라는 측면이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생산을 하지 않는 것이지 뭐 그렇지. 전국에 있는 뭐 디젤 차를 다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단종이라는 게 이게 지금 승용차 얘기를 하는 거지 화물차나 이런 건 뭐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물론 뭐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 당연히 경유차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질 거니까 지금의 매출을 그대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건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뭐 지금 뭐 우려를 해라는 뜻이 아니라 한 번은 염두에 둬라 이런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사실 같아요. 그 부분은 이 회사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일단 돈을 빨리 많이 벌어서 예, 그렇지. 뭔가 또 새로운 네. 그런 걸 할 수 있겠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예, 뭐 미래를 내다보면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특급 진찬을 살짝 피해. 네, 특급 칭찬을 못 받은 걸로 오늘은 제가 진 걸로 뭘 줘? 특급 칭찬 못 받으면 진 거예요 저는. 아 정말? 네, 아니야. 입을 킥 오늘 입을 킥 한번 하려고요. 그러면 특급 칭찬할게.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도 예,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관심 종목을 들고 네, 더 좋은 내용을 들고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